대규시 이제 한번 이제 좀 나아졌는지 한번 보자고. 민법상 대리에 관한 설명이 좀 옳은 거예요, 틀린 거예요? 틀린 거. 그러면 1번 읽어봐요. 대리권의 범위를 정하지 않은 경우 대리인의 보전 행위를 할 수 있다. 그렇죠. 자 여기 봐봐요. 우리 대리권을 범하지, 우리 범위를 정하지 아니할 때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대리권을 범하지 않을 때 우리 수업 시간에 어려웠던 거예요. 봐봐요. 첫 번째 일개처 이렇게 되는 거예요. 뭐가 뭐예요? 보존 그러니까 문제가 이용과 배려행위는 성질을 변하지 않는 범위에서 처분행위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럼 결론적으로 이제 봐봐요. 대리권의 범위를 정하지 않을 때 대리는 보통을 하는 보전행위나 할 수 있다. 맞네. 이제 제대로 이제 좀 나아졌네. 커피 한 잔 먹어서 그런가. 자 2번 그럼 읽어봐요. 대리행위의 하자에 인한 취소권은 원칙적으로 본인에게 기속된다. 자 취소권 그러면 순서나 봐요. 그러면 대리인이 하자의 취소권이 뭐예요? 효과잖아. 효과 그죠? 자 그러면 아까 봐봐요. 요 부분에 대해서 읽어봐요. 원인 그 다음에 또 있죠. 상대방 이렇게 있네요. 그 다음에 여기 대리인이 있네. 그럼 대리는 그럼 아까 읽어봐요. 의사표시를 하거나 받음으로써 효과는 본인에게 기속되는 거. 취소권은 즉 처분형이죠. 그러니까 뭐예요? 자 효과는 본인에게 있는 거예요. 그럼 결론적으로 취소권은 원칙적으로 본인에게 기속된다라는 거예요. 효과는 누구에게 기속되니까? 이렇게 되니까. 그렇잖아요. 자 그러면 취소권은 그러면 대리인이 취소하기 위해서는 그러면 대리인이 취소하기에는 본인으로부터 뭐가 필요해? 특별 수권 이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특별 수권이. 자 그러면 46번에 2번은 맞네. 3번 읽어봐요. 제한 능력자인 대리인이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이 대리인을 하면 법정 대리인은 대리인 일을 취소할 수 없다. 자 본행위도 취소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렇죠. 왜 그래요? 제한 능력자 대리인이 법정 대리인 동의 없이 대리인 일을 하면 그러면 여기 봐봐요. 우리 대리인은 행위 능력자임을 하지 않았잖아. 그러니까 뭐 대리인 일을 했는데 본인은 취소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정답은 몇 번? 3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취소할 수 있다라고 그랬으니까 틀린 거 맞아. 취소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 효과는 누구에게 기속됩니까? 본인에게. 그러니까 여기와 관련돼서 본인에게 기속되지만 우리 대리인과 관련돼서 대리인의 뭐예요? 대리인의 능력과 관련돼서 대리인 행위 능력자임을 표하지 않거든. 그래서 그러면 3번은 그러면 X. 자 그럼 4번 그러면 3번 요거는 맞았어요? 틀렸어? 앞으로 이제 문제 틀리면 고민하다가 틀렸어. 자 4번 그러면 봐봐요. 읽어볼래요? 이미 대리인이 본인의 승낙을 얻어서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도 본인에 대하여 그 선임 감독에 대한 책임이 있다. 그래요. 이미 대리는 두 가지 법대리 권한이 있죠. 이미 대리는 원칙적으로 법대리 권한이 없거든. A적으로 부득이한 경우나 본인의 승낙이 있다면 선임할 수 있잖아. 그러면 법정 대리는 그러면 본인의 승낙을 얻어서 법대리를 선임한 경우에도 본인에 대해서 우선 감독 책임을 지죠. 선임 감독상의 책임이 있다. 맞습니다. 그래서 4번은 맞고 5번 한번 읽어볼래요? 원인된 법률 관계가 종료하기 전에도 본인은 수권 행위를 처리하여 대리권을 소멸시킬 수 있다. 자 여기 봐봐요. 자 본인이 대리인한테 뭘 줬어요? 대리권이 줬죠. 그럼 임장으로 줬으니까 본인이 너 그만해. 그러면 뭐 임장을 뺏어오면 되잖아. 그러면 여기에 수권행위의 철회라고 생각해. 철회. 그러니까 철회했으니까 대리권을 소멸시킬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 아무것도 아니야. 사실 따지고 보면. 그러니까 요 정도 수준밖에 안 돼. 시험에 나오는 게. 그러면 4번은 맞고요. 자 5번도 맞고. 그러면 46번의 정답은 몇 번이다? 3번. 이렇게 돼. 자 47번 봐봐요. 자 옛날에 이제 우리 철수 씨가 있었어. 자 철수 씨가 대규 씨하고 비슷한 스타일이야. 근데 봐봐요. 처음에 막 민법이 몇 점 나와? 7.5가 나왔어. 7.5. 자 7.5 나왔고 그렇게 뭐 7.5가 아니라 나중에 80점, 90점으로 합격했고. 자 저기 어디냐면 저 국민은행 있죠. LG 있죠. LG가 사장님 아세요? 거기 사장님 우리 제자야. 걔도 점수 되게 안 나왔어. 그럼 막판에 점수가 거의 엄청나게 나왔어. 거기.
그러니까 법원 같은 경우도 그러면 철수 씨하고 그는 공통점은 뭐냐면 이 해석이 안 되는 거야 거기도. 그러면 대리 문제를 풀 때 뭐예요? 그러면 47번은 가봐요. 47번 이름을 바꾸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 이름을 바꿔서 읽어봐요. 자 대리건이 없는 이 잘라봐요. 그러면 어른 뭐예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나와있죠. 어른 머리뼈를 붙여서 읽어봐요. 복권 대리인 의. 자 갑을 대리하여 갑은 뭐가 될까요? 본인이죠. 자 본인. 자 그러면 대리하여 병에게 상대방에게 상대방 병에 상대방 병에게 자 상대방 병에게 갑소유의 토지를 매도하였다. 본인 소유의 토지를 매도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토지 가선 이렇게 되네. 그러면 이거는 이제 무슨 대리일까요? 무건대리죠. 무건대리. 즉 협의의 무건대리라는 게 이제 정리가 되고요. 자 그러면 잠깐만 그러면 이제 그림을 이제 이렇게 그림을 그릴 필요가 없고 여기에서 그럼 한번 봅시다. 답이에요. 자 이렇게 삼면관계를 머리에 딱 정리를 해놔야 돼. 자 여기는 병이에요. 여기는 뭘까요? 어리죠. 요거 그러면 읽어봐요. 어리. 요거는 뭐예요? 요거는 뭐예요? 대리인이네. 그러면 대리권이 없어. 그래서 무건 대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본인한테는 뭘 주고 있죠? 자 읽어봐요. 주인과 거기까지는 잘해. 지금 대기 시간. 자 병과 관련돼서 읽어봐요. 철회관과 철회관과 주인과 아니죠. 철회관하고 뭐예요? 최고권이라는 거예요. 최고. 그러니까 여기는 읽어봐요. 주인과 주인권.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럼 요거 가지고 이제 그대로 갖다 붙이는 연습을 해보자고. 그러면 대기 시 읽어봐요. 갑이 의뢰 또 그런다. 또 그래. 본인이 무건 대리에 무건대리인 을에 대해서만 추인의 의사 표시를 하였더라도 선의의 상대방은 본인의 무건 대리인의 추인에 있었음을 주장할 수 있다. 자, 그러면 결론 들어봐봐요. 누가 갑이 을에 대해서만 추인을 의사 표시하였더라도 잘라봐요. 그러면 선의 상대방 병은 자 갑의 을에 대한 추인이 있었음을 주장할 수 있다. 자 여기 한번 봐봐요. 자 갑이 누구한테 추인을 했죠? 아니 을한테 추인했잖아. 그러면 상대방이 알았어 몰랐어? 몰랐죠. 그러면 상대방이 잽싸게 뭐라는 거예요? 그 기하로 해서 을한테 뭐라는 거예요? 철회권과 최고권을 행사할 수 있거든. 그러면 갑에 대한 추인이 있었음을 주장할 수 있죠. 선의의 병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그러면 1번은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그럼 다시 읽어봐요. 그러면 이제 천천히. 본인 갑이 무건 대리인 을에 대해서만 추인이 의사 표시를 하였더라도 선의의 상대방 병은 본인 갑의 무건 대리인 을에 대한 추인이 있었음을 주장할 수 있다. 일단 할 수 있다. 이 사람이 주장할 수는 있죠. 그렇죠. 주장할 수는 있잖아. 자 그럼 맞아요, 틀려요? 맞네. 맞죠. 자 2번. 천천히 읽어. 상대방 병의 최고에 대하여 잘라요. 제거에 대하여. 본인 갑이 기간 내에 확답을 바라지 않는 경우 바랬어요, 바라지 않았어요? 바라지 않았죠. 그러면 읽어봐요. 상대방 병이 본인 갑에게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없다. 왜 확답을 바라지 않는 것은 주인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나오니까. 그렇죠. 거절은 쓰니까 뭐예요? 할 수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맞네요. 자 그러면 3번. 무건대리인 을이 미성년자인 경우 선의 무과실의 상대방 병인 무건대리 을에게 계약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지만 잘라요. 있지만. 그러면 이행도 청구할 수 없고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거 대개시가 여기 안 보인 거야. 이행을 청구할 수 있지만 이게 아니야. 이행도 청구할 수 없고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없다. 왜? 앞에 미성년자니까. 제한능력자는 그러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없거든. 그러니까 세상 너무 이 사람이 미성년자야. 그러면 이 사람은 똥 밟은 거예요. 결론적으로.
너의 선택에 따라서 제한 능력자한테 증거할 수 없다. 그래? 그럼 정답은 몇 번? 3번. 읽으니까 천천히 읽으니까 잘하잖아. 아까 첫 시간하고 둘째 시간하고 달라졌어요. 이제 좀 달라졌다는 게 나타나요. 자, 4번 거 읽어봐요. 상대방 병이 계약을 철회한 경우 본인 갑이 그 철회의 유효를 다투기 위해서는 무권 대리인 을에게 대리권이 없음을 상대방 병에게 알았다는 것에 대해 증명하여야 한다. 그렇죠. 유출의 유효를 다투기 위해서는 그러면 무건드린 을에게 대리권 없음을 누가? 병이 상대방 병이 알았다는 것에 대한 무슨 책임을 져요? 증명을 해야 된다. 그럼 입증 책임은 누가 해요? 우리한 쪽이 입증하고 우리한 쪽이. 우리한 쪽. 그러면 4번은 맞네. 자, 5번. 본인 갑이 추인을 하면서 다른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는 무권들의 행위는 계약 시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생기지만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그렇죠. 우리가 추인 그러면 본인이 추인을 하면서 다른 의사표시가 없을 때, 다른 의사표시가 전혀 없을 때, 그럼 무권들이 계약 시 소급하여 소급동을 합니다. 그럼 무권들이 추인은 소급표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럼 무권들이 추인은 소급표가 있다라는 겁니다. 유동적 우려로서 그럼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제3자가 기만. 그럼 정답은 몇 번? 3번.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게 뭐 협의의 무건대리는 이거는 이제 건너야 할 사안이야. 그러면 여기 봐봐요. 지금 왜 그러면 짚고 들어갈 수 있느냐? 자, 그러면 지금 이름을 이렇게 바꾸는 연습을 하라고. 작년에 우리 형님마다 가해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형님 가해를 했을 때 이게 잘 안 돼. 그러니까 조금 지나면 또 뭘로 읽느냐면 가월병을. 희한해요. 1번, 2번까지는 제대로 읽는데 3번부터는 이름을 까먹어. 그러니까 뭐 읽고 있어요? 그래야 돼. 가벌병 이렇게 읽고 있다. 그러니까 이름을 바꿔. 무건대린 어리, 본인, 가리, 상대방, 병이. 이게 하나의 문제푸는 사례 문제푸는 하나의 뭐다? 컨셉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연습을 해줘야 돼. 연습. 자, 그러면 보지 48번 한번, 48번 한번 또 풀어봐요. 여기 읽어봐요. 추인하여도 효력이 생기지 않는 무효인 분열 행위를 모두 고른 것은 자, 무효인 행위를 추인하여도 혈액이 발생하지 않은 것. 그럼 무슨 무효를 고르라는 거예요? 절대적 무효를 고르라. 형님 무슨 무효죠? 절대적 무효. 그러면 기억은 추인하더라도 혈액이 없잖아. 자, 그러면 기억은 그러면 안 들어가는 X야. 그래서 5번, 3번하고 5번이 삭제. 자, 그러면 거기 통정의 표시한 교환계약이 나오네. 통정의 표시한 교환계약은 상대적 무효죠. 그래서 추인할 수 있어 없어요? 있죠. 그래서 니은이 들어가는 삭제. 자, 그럼 몇 번이 삭제되죠? 1번. 자, 그 다음에 3번, 4번. 아니죠. 5번 삭제되네. 그러니까 비율 것이니까 정답은 그냥 4번으로 떨어져. 그렇잖아. 기억, 디귿, 리을. 자, 불법 조건이 보통 범행이 무효야. 불능이잖아. 불능 조건은 뭐예요? 추인할 수가 없어요. 자, 그 다음에 토지거래 허가를 잠탈하기 위해서 이전. 토지거래 허가가 절대적 효력 규정이죠. 그래서 추인하더라도 무효인 거라는 거예요. 그럼 결론적으로 뭐예요? 정답은 약간 4번이잖아. 무효인 추인 안 돼요. 그래서 기억, 디귿, 리을.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다? 바로 4번.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이제 추인과 관련돼서는 우리 절대적 무효는 추인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래서 기억, 디귿, 리을 제대로 이제 풀어나가고요. 자, 49번은 법정 추인 줄 알아봐요. 그럼 대교시 법정 추인 우리 수업 시간에 많이 했잖아. 불러봐요. 그 밑에다 크게 써봐요. 뭐예요? 법정 주의는 또 까먹었죠. 자, 그러면 이렇게 써나봐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나올 때는 항상 요거부터 찾아요. 뭐부터 찾아요? 청약만 찾아. 자, 청약. 그럼 요거는 뭐예요? 취소권자도 되고 취소권자의 상대방도 법정 주인이 돼. 그러면 청구하고 양도는 누구만 되죠? 취소권자. 이게 되게 헷갈려요. 그래서 저희가 그러면 법정 주인과 관련돼서 청약만 찾으라고. 청약.
그러면 청이 뭐예요? 정부, 양도. 요거는 지속관자라. 그러면 자 그러면 1번을 가봐요. 자 법정 주인이 인정되지 아니된 거. 그러면 1번 읽어봐요. 이게 상대방이 취소권자에게 이행을 청구한 경우 정부 동그라미. 그래서 청이잖아. 그럼 청. 앞에 봐봐요. 취소권자가 있어. 취소권자의 상대방이 있어. 상대방. 취소권자의 상대방이 했잖아. 네. 그럼 정답은 1번 이렇게 해서. 취소권자가 있어. 자 청구하고 양도는 취소권자만 알 수 있어. 그러니까 이 문제가 나올 때는 항상 이것부터 찾아요. 읽어봐요. 청구하고 양도만 찾으라. 올해 2.5점짜리 출제될 가능성이 유력하니까 요거 꼭 잡아줘야 돼. 그러면 대교 시간에 이 문제 풀 때는 법정 주인 나오면 이게 숙지가 돼야 돼. 읽어봐요. 양, 양. 그러면 요거는 무시해버려. 대문제. 청구하고 양도만 잡아라. 그러면 청구하고 양도는 정부 양도는 지속권자만 법정 주인이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게 생각이 났어야 돼. 이경, 단지, 청약 이게 떠올라 있어야 돼. 그럼 정답은 4번 1번 이렇게 들어주죠. 자 그러면 50번 한번 풀어보세요. 자쭉 59번. 자 50번 그러면 자 대규 씨가 한번 읽어보세요. 법률행위의 조건과 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틀린 것 X하고 읽어봐요. 정지조건부 법률행위는 조건이 불성취로 확정되면 무효가 된다. 자 그러면 정지조건부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할 때 불성취할 때 불성취. 그럼 불성취로 확정되면 저 무효가 된다. 맞잖아. 네. 자 그러면 2번 해제조건부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되지 않는 한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그렇죠. 해제조건부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되지 않는 한 효력이 소멸하지 않는다. 자 성취되지 않았으니까. 자 그러면 3번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에서 조건 성취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법률행위를 성립한 때로부터 발생한다. 자 그러면 조건 우리가 봐봐요. 자 조건 동그라미잖아요. 조건은 소급표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 없어. 그러니까 보면 이 말은 성립한 때로부터 그러면 원칙적으로 소급표가 있다 이 소리잖아. 맞죠? 법률행위 한 때로부터 이렇게 나왔으니까 법률행위 한 때로부터. 그럼 법령이 한때로부터 발생한다?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앞으로 가겠죠. 그럼 조건은 원칙적으로 소급표가 없어. 그럼 당사자의 약정이 있다면 그 약정에 따라서 소급표를 인정할 수 있거든. 그러니까 법률행위 한때로부터 이 말은 소급표가 있다는 소리거든. 그러니까 조건은 왜 원칙적으로 소급표가 없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 말 자체를 모르는 거야. 말 자체를. 그러니까 말 자체를 우리가 따져둘 필요가 있고요. 근데 여기에서 조건이 나오는데 여기 봐봐요. 그러면 그 밑에다 한번 3번 앞에다 써봐요. 자 기한은 어때요? 기한은 절대적으로 소급표가 없어. 자 조건도 원칙적으로 소급표가 없어요. 근데 원칙적으로 소급표. 그럼 법리라면 때로부터 이러면 틀린다라는 거지. 그렇죠? 자 그러면 그 의미를 우리가 한번 잡아두고요. 자 정답은 몇 번이 돼요? 3번이 돼요. 근데 이제 여기 50번은 봐봐. 그럼 대규 씨가 한번 아까 5번, 4번을 썼던데 한번 기성 조건이 뭐예요? 플러스에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아니야. 기성 조건은 봐봐 한자를 생각해. 이미 성립한. 자 봐봐요. 기성 조건은 이미 기자 조건 성취 성자거든. 그러면 이거 봐요. 이미 조건이 성취된 거거든. 그러니까 우리는 플러스라고 써. 플러스. 자 정지 조건은 발생이야 소멸이야? 소멸. 정지 조건은 내가 그러면 대학에 학교 가면 티코를 사지 마. 이게 정지 조건이거든. 그럼 발생이야 소멸이야? 발생. 그렇죠. 그럼 거기에다 플러스라고 써봐요. 이제 그러면 정지 조건 밑에. 그럼 플러스 곱하기 플러스는 뭐예요? 플러스. 그럼 조건 없는 법이행위죠. 이유가 된다라는 거 맞잖아. 그러니까 이걸 해석을 못해. 해석 자체를. 그러면 우리가 봐봐요. 우리 늘 이야기했던 거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자, 지난주에 우리가 배운 거죠. 지난주 화요일 날. 자, 정지 조건과 해제 조건이 있어. 자, 그러면 불능 조건이 있어요. 불능 조건이. 자, 그러면 기선 조건은 플러스에 마이너스. 그렇죠, 플러스. 불능 조건은 마이너스. 정지 조건은 플러스. 그러면 해제 조건은 마이너스 소멸이니까. 그러면 여기 봐봐요. 플러스
곱하기 플러스는 플러스 곱하기 마이너스는 마이너스 마이너스 곱하기 플러스는 마이너스 곱하기 마이너스는 플러스 이거잖아. 이 부분에 대해서 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뭐 설명할 때는 잘 알면서 왜 아까 문제를 풀고 있을 때 가만히 보니까 손이 안 놀려. 손을 놀려야지. 그러면 앞으로 규정조건 나오면 그 밑에다 플러스라고 쓰고 정지조건 나오면 플러스. 그럼 플러스 곱하기 플러스는 뭐예요? 플러스. 그럼 조건 없는 범위니까 된다. 앞으로 요 문제는 작년에 2.5점짜리고 그러니까 이거 수업 시간에 잘 봐놔야 돼. 수업 시간에 교탁 앞에서 앉아서 플러스 곱하기 플러스는 플러스 소리가 되게 겁나게 크게 지르더라. 그렇죠? 그러면 기성 조건이 이미 조건이 성취된 거거든. 그러면 기성 조건이 이미 조건이 성취됐으니까 플러스 정지 조건은 플러스가 되거든. 그러니까 봐봐요. 여기는 곱하기거든. 읽어봐요. 플러스 곱하기 플러스는 플러스 플러스 곱하기 마이너스는 마이너스 마이너스 곱하기 플러스는 마이너스 마이너스 곱하기 마이너스는 플러스. 그러면 이제 그러면 이렇게 해서 자꾸 자기가 손을 노리라고 손을. 그러면 경우 정도 같은 경우는 4번 같은 경우는 기성조건 그러면 자꾸 부호를 붙여보라고.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플러스 정지조건 플러스 그럼 플러스 곱하기 플러스는 즉 플러스 즉 조건 없는 범위는 이 말은 즉 유효 이 소리잖아. 자 5번이에요. 자 5번과 관련돼서 불확정 사실이 발생할 때 이행기한으로 정할 수 있고 불확정 사실이 발생할 때도 이행기한 동그라미 정한 경우 그 사실이 발생이 불가능하게 될 때도 이행기한을 도래한 것으로 본다. 그렇잖아요. 제가 봐봐요. 여기 한번 봅시다. 사망. 언젠가는 죽잖아. 그러면 사망은 불확정 기간이잖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사망이 불가능하더라도 확정된 거잖아. 그렇게 따진다면. 그럼 결론도 다시 읽어봐요. 5번. 보통 사실이 발생할 때는 때를 이행기간으로 정한 경우 그 사실이 발생이 불가능하게 된 때에도 이행기한은 도래한 것으로 봅니다. 그렇죠. 말뜻 자체가. 그러면 불확정한 사실이 발생할 때 이행기한으로 정했대. 그럼 불확정한 사실을 발생할 때 이행기한으로 정했대. 그럼 그 사실이 발생이 불가능한 경우도 무슨 기한이에요? 이행기한이죠. 그럼 도래한 것으로 봅니다. 맞네. 정답은 몇 번? 3번. 이렇게. 자, 51번은 오늘 배웠으니까 물건적 청구권. 자, 옳은 것은. 자, 그러면 1번 읽어봐요. 소유권은 양도한 전소유자가 물권적 청구권만을 분리 유보하여 불법 점유자에 대해 그 물권적 청구권에 의한 방해일들을 할 수 있다. 자, 소유권을 양도한 전 소유자가 잘라봐요. 자, 전 소유자가 포인트네. 물권적 청구권만을 분리 유보하여 불법 점유자에 대해서 물권적 청구권에 대한 자, 그러면 소유권을 양도한 전 소유자. 그럼 전 소유자잖아. 물권적 청구권을 분리 유보하여 불법 점유자에 대해서 물권적 청구권에 의한 방해 배제를 할 수 있어 없어. 그냥 저거 물건이 넘어가면 뭐도 넘어가. 물권적 청구권도 넘어간다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오늘 배웠으니까 제대로 하네. 있다가 아니라 없다 그런 거. 자 2번 읽어봐요. 간접 점유자는 점유회수 청구권의 상대방이 될 수 없다. 자 간접 점유 동그라미. 간접 점유자도 점유권이 있어 없어? 있어요. 그러면 점유 회복 청구권에 해수 청구권에 상대방이 될 수 없다가 아니라 될 수 있다. 간접 점유자. 자 3번. 점유자가 점유 침탈을 당한 경우 침탈자의 성의에 매수인으로부터 악의 전득자에 대해 점유 관한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있다가 아니라 없다죠. 어디로부터 승계받았어요? 선의의 득자를 승계. 그러니까 포인트예요. 침탈자의 선의의 매수인으로부터 악의를 이를 전득한 자에 대해서 점유를 반환 청구권을 읽어봐요. 행사할 수 없다.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자 그러면 4번. 타인의 토지에 무단으로 신축된 비등기 건물을 매수하여 대금을 지급하고 점유하는 자는 자 봐봐요. 그럼 거기까지 봐봐요. 우리 등기 갖췄대 안 갖췄대? 안 안 갖췄어요. 갖췄대. 그럼 우리나라는 등기를 해야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거든. 그러면 대금을 지급하고 점유한 자라도 읽어봐요. 사실상 소유권자네. 그러면 결론적으로 읽어봐요. 건물, 철거 동그라미. 철거 청구의 상대방이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왜 그래요?
대금을 지급하고 정의하고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정답은 4번이고요. 5번은 왜 틀렸어요? 오늘 조심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기한 유치권의 기한인데 자, 유치권자를 정의를 첨탈한 경우 유치권 줄쳐나봐요. 유치권 여기가 틀렸네. 유치권에 기한 반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여기가 틀렸네. 유치권이 아니라 점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권이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거 그래서 뭐 배우는 게 나오는 거지 안 배우는 게 나오는 것은 아니거든. 그러니까 오늘 뭐 많은 분을 한번 느꼈을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제 숙제. 학교론도 풀어와요. 학교론도 제가 풀어줄 수 있으면 풀어주고. 그러니까 요건 이제 집에 가서서 이제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앞으로 이렇게 이제 나갈 거니까 네. 숙제를 해주면 숙제를 열심히 하면 돼. 네. 숙제를 그럼 오늘 집에 가서서 요 다 보지 말고 저기 유학집 찾아서 자기가 찾아봐. 알겠습니다. 유학집을 못 찾으면 그러니까 유학집을 찾아가면서 그 내용을 찾으면서 이제 공부가 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한번 마무리 딱 해놓으라. 오늘은 이제 여기 오늘 샘플로 이렇게 해봤어요. 자 내일은 그러면 내일은 이제 자 거기 등기 한번 해보자. 오늘 등기해요? 네, 내일 5시에서 6시. 내일 그러면 오전에 여기 수업 듣고 야간에 이제 그렇게 시간을 맞추라고 계획해요.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야간요? 야간 수업 듣는다며. 그러니까 여기서 아침에 일찍 와서 공부하고. 저는 주간 야간 다 들을 거예요. 주간 다 듣지 마. 체력이 떨려. 그러니까 오전에 여기 와서 공부하고. 왜 자신이 없어? 네, 그래서 계속 GR을 했던 거고요. 월, 화, 수 이렇게 했던 거. 듣지 마. 혼자서 공부하는 습관을 좀 들여. 누님한테 좀 배워. 옆에서. 야간 저 가르쳐